예, 반갑습니다. 네. 그, 인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인과 사례를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 그렇겠거니 하고 또 이해도 하는데, 그, 이게 인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 분단 인과,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지는 않지만은 얘기를 하자면은 거친 큰 틀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인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찰나찰나에 이 변화가 발생이 되는 건데, 찰나찰나에 인과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이제 우리 인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선이 그어진 자리로 인과가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은, 이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짓고 있는 것들이 힘이 아주 강하면은, 그러니까 인을 짓는데 현재 시점에서 짓는 인의 힘이 강력하면은 이 자기 인과의 영역이 아닌 다른 나타나는 과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강화시키거나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선극악이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보가 안 좋은 과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극선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기존의 업력을 뒤엎을 만큼의 그런 이게 선업을 지으면은, 그러면 이제 업의 흐름이 확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악업을 지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선업을 짓는데 악업을 짓는다 할 때 하나의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존속하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보죠. 일본 사람인데, 강본성이, 한문으로는 강본성이래요.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는, 뭐라고 하더라? 이름은 그러니까 근데 강본성 이러는데, 이분이 이 그림이 뭐냐면은, 물에다가 어떤 이제 물을 담아놓고 물에다가 이름표, 글자를 붙여줘요. 그러면은 사랑한다 이렇게도 붙여주고, 또 예쁘네 이렇게도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줬을 때는 요 결정들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워 뭐 이러고, 죽어라 이러고, 이러면은 이렇게 결정들이 막 이게 찌그러져서 나오고, 이 대칭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스스로 물이 뭐 육각수 몇 각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는 경우가 있고, 각을 매우 불편하게 이루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뭐를 이렇게 좀 글자만 붙여줘도, 그럼 글자하고 물하고는 아무 만남도 없고, 물이 글자를 배운 적도 없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영어로 쓰든 한문으로 쓰든 한국어로 쓰든 상관없어요. 효과는 동일해요. 미워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글자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물을 병에다 담아놓고 그 물에다가 지나가면서 예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중에 결정을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결정이 아름답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이게 거친 에너지를 이렇게 그런 말을 던져주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결정이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 금방 바로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바뀌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그 글자를 붙여놓고 한 일주일 지나면 확실하게 바뀌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뭐예요? 그 글자를 붙여놓고 일주일이라는 얘기는 일주일간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지. 하루 24시간 지속적인 영향.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게 암타경에서도 사람이 확 바뀌는데 어디 약 2일, 약 2일, 약 3일에서 약 7일. 한 7일 정도까지 일념을 7일을 유지하면 확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우린 끌어먹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좋은 주변 환경을 좋게 하면은 물은 동일한데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내가 함께하는 주변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 선택하면 그 환경이 나에게 24시간 영향을 미치거든. 이제 요즘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죠. 차를 타고 이게 차를 탔을 때 아무 소리가 없이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차를 타면 연불 소리가 나오는 이 환경에서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자, 물이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몸속에 있는 수분들은 변화를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요? 내가 어느 병에 담긴 물에다 뭐를 얘기를 계속 해줘도 그 물이 바뀌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이 성질을 갖는 데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측정하는데 현대 과학의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어서 그렇게 이 물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실제는 영향이 물만 받겠습니까? 지수, 화, 풍 중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수, 화, 풍 중에 물만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뭐죠? 수, 화, 풍 이런 다른 영역의 특징들도 결국은 같은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기본적으로 이게 아끼고 또 소중하게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물건이 오래 가요. 잘 안 깨지고 안 망가지고 손상도 적고.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그냥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하면서 왜 이렇게 천하게 대할 때는 그 물건이 이게 빨리 손상이 되거나 난데없이 큰 충격 없이도 잘 깨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기 자신이 뭐냐면은 선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지금 다루는 선행들은 요범 사원에서 다루는 선행들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런 선행을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은 그 선행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체는 그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연이 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축이 되는 그 마음이 자기의 이게 색신도 바꾸고
자기의 마음 구조도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불러들이게 되는 인과가 전혀 다르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전생으로부터 타고난 업력으로 인해서 복력이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력이 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 불러들이는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존심이라고 그러죠. 존심. 마음을 어딘가 두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인가 딱 두는데 그 마음을 두는 자리가 있어. 그리고 그걸 중심축으로 해서 그 나를 이끌어 가거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특성이 되죠. 그 부분이 뭐죠? 업을 만들고 업을 굴리는 이게 그 중심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서 이렇게 선도 짓고 저런 선도 지어요. 그런 중에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선행을 지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뭐죠? 그런 행동을 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도 마음도 이 의지력, 자기의 마음 중심을 유지하는 업력의 흐름을 유지하는 그 축을 유지함으로 해서 이 축이 계속해서 자가 발전을 통해서 복을 짓는 사람들은 복을 확대 재생산하고,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악업에 의해서 그 악업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그 중심 에너지 축이 되죠. 그래서 이 한 생각 한 생각이 찰나찰나 한 생각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은 찰나찰나에 주는 물에는 이 찰나찰나에 주는 영향력이 그게 서서히 누적되면서 일정 시간,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이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이런 결정력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순일한 마음으로 선심을 가져도 순일하게 갖고, 이렇게 순일하게 갖는, 그래서 이 아미타경에서 일심불란 한 마음의 상태에서 어지럽지 않고 왔다 갔다 이게 뒤섞이지 않고 한 마음의 상태로 일정하게 순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부를 하면은, 그러면 그 과보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전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연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분인데 그리고 실제로 어느 호수에서 물이 좀 이렇게 오염된 호수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 안 되나 해가지고 될 거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물을 위해서 물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계속 한 3일 정도 염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3일 전하고 대비해서 좋아졌었다는 그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그게 정확한 자료는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만 남고 근거 자료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강본승이라는 이분이 그런 일을 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그 연구를 해서 이 발표를 해서 에모토 마사루, 일본 발음이에요. 에모토 마사루. 예.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요범사원 115쪽. 215쪽. 예, 215쪽입니다. 아랫단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명나라 영종 황제의 정통 시기, 영종 황제의 정통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황제 그리고 연호라는 게 정통이에요. 일어났다. 등무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칠자가 붙고 이러면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 1, 2, 3, 4 붙이, 아니면 뭐 하다가 일곱째, 그러면 이제 7 이렇게 붙거든. 등무칠이 복건성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선비, 군민들이 반란에 합류했다. 황제는 은연의 감찰관인 장해에게 그들을 진압하라고 하였다. 그는 반란군들을 이렇게 속여 그 대장을 체포했다. 뭐 이제 반란군을 잘 진압을 한 거겠죠. 그 후 감찰관 장해는 성의 동부에 남은 반란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사장군을 파견했다. 사시성을 가진 장군이에요. 사장군은 반란군의 명단을 입수하고 흰색 띠를 명단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황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 길을 문에 걸라고 비밀히 지령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지시했고, 이 하나의 훌륭한 생각으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냈다. 사장군의 아들 천은 과거에 장원급제했고 나중에 황제의 고문이 되었다. 손자 비는 과거에 3등으로 급제했다. 3등을 탐하라 그러나 봐요. 탐하.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복을 지었나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